한국이 없으면 미 해군도 없다고 말합니다. 얼마 전 하버드 케네디 스쿨, 미국 최고의 해양 전략 교수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미국 해군의 미래는 한국에 달려있다. 도대체 왜 미국이 한국에 대해 그렇게까지 말했을까요? 자존심이 높았던 미국인 교수는 결국 한국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그녀의 고백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안보해양 전략 교수 제니 리처드슨입니다. 아버지는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해군 장교였죠. 어린 시절 기억 중 가장 선명한 것은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근무를 지켜봤던 순간입니다. 그날의 햇살과 거대한 함선의 그림자 그리고 바다 냄새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미국 해군이 세계 최고라고 믿으며 자랐습니다. 한국이란 나라요. 그저 싸고 빨리 만드는 나라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미국 해군의 미래를 책임질 조선 기술이 한국에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 편견이 저를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됐네요. 하버드 케네디 스쿨 국제전략 컨퍼런스 발표 준비로 분주했던 며칠 전, 저는 미 해군의 재건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며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죠. 미국은 조선 기술을 국내에서 다시 복원해야 합니다. 동맹국, 특히 한국 같은 나라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제 연구실 책상 위엔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미 해군 정보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미국보다 2배가 넘는 선박 건조 능력을 바탕으로 항공모함 건설을 포함해 함정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반면 미국은 조선소 인프라 부족과 기술력 쇠퇴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었죠.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해군은 올해 400척을 넘어서고 2030년까지 미 해군보다 약 120척 더 많은 함정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어요. 2023년 한 해에만 중국은 30척의 함정을 추가했는데 그중 15척은 대형 수상 전투함이었죠. 같은 기간 미국은 고작 2척을 추가했다는 충격적인 통계도 있었습니다. 스기야마 교수가 보내온 이메일도 열어봤습니다. 일본 동경대 교수인 스기야마는 제 발표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리처드슨 교수님, 미국이 한국에 의존하는 현실은 안보적으로도 위험합니다. 발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창밖으로 하버드 캠퍼스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단풍이 물든 나무들 사이로 학생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 보였죠. 그때 문득 컴퓨터 화면에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미 해군 장관 후보 존 펠란의 인사청문회였어요. 화면을 클릭했습니다. 펠란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상원의원 여러분, 하나의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는 우리 해군에게 결정적입니다. 그들의 자본과 기술 없이는 미 해군은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 해군 장관 후보가 공개적으로 이런 발언을, 미국 해군의 미래가 한국 조선소에 달려있다고, 믿기지 않았어요. 슬라이드를 다시 보니 제가 준비한 내용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말이었죠. 청문회는 계속됐습니다. 미국 해군은 현재 총 306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으나 중국 해군은 이미 350척을 넘어섰습니다. 우리의 함정 건조 능력과 속도는 경쟁국에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하나의 투자는 이 격차를 줄이는 데 결정적입니다. 상원의원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우리 동맹국들의 기존 조선 역량을 활용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조선소에서 배운 교훈과 잠재적 투자 가능성은요? 펠란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뒤처져 있어요. 외국 파트너들이 가진 전문성과 기술을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하나가 최근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했잖아요. 그들은 그곳을 개선하고 발전시킬 겁니다. 그들의 자본과 기술을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건 정말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또 다른 의원이 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직후 한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면서 선박 수출뿐 아니라 보수 수리 정비 분야에서도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펠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이 정확합니다. 현재 미국의 함정 건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같은 조선 강국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하나의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는 그 시작에 불과할 것입니다. 의원 한 명이 물었습니다. 미국 기술로는 불가능한가요? 펠란은 잠시 망설이더니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단기간 내 자체 기술로 복원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 조선 기술의 현재 우위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수십 년에 걸쳐 집중적으로 기술을 발전시켜왔죠. 특히 대형 선박 건조 분야에서 미국은 이미 그 격차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그들의 기술도 활용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발표 자료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즉시 펠란의 발언을 팩트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해군 함정 건조 현황, 글로벌 조선 산업 점유율, 그리고 필라델피아 조선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그곳이 이제 한국 기업의 손에 넘어갔다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자존심이 상했나요? 아마도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호기심이었습니다. 정말 한국의 조선 기술이 그렇게 뛰어난 걸까?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결심했죠. 청문회 영상을 본 다음날 저는 필라델피아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어린 시절 아버지 손을 잡고 필라델피아 조선소로 향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미국 해군의 위용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죠. 제니야, 저기 보이는 배들이 우리나라를 지키는 배란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때 아버지 눈에서 본 자부심이 선명히 기억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 필라델피아에 도착하자마자 택시를 타고 조선소로 향했습니다. 20년 만의 방문이었어요. 조선소 입구에 도착하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나의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하나 필라델피아 조선소라는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이곳은 1997년에 설립된 미 해군 조선소 부지에 세워진 필라델피아 조선소로 원래는 노르웨이 기업 아커사의 자회사였어요. 미국 내에서 가장 큰 도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설립 이후 미국 내에서 건조된 컨테이너선 등 대형 상선의 50%를 공급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시설을 하나가 1억 달러, 약 1,400억 원의 100% 지분을 인수했다는 뉴스를 봤었죠. 보안 게이트에서 저는 하버드 교수 신분증을 보여주며 방문 목적을 설명했어요. 다행히 연구 목적의 방문은 가능했습니다. 안내원과 함께 조선소 내부로 들어서자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졌어요. 20년 전 제가 기억하던 조선소는 반쯤 폐허와 같았습니다. 녹슨 기계들, 비어있는 작업장, 활기 없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지금은 최첨단 장비들이 가득하고 작업자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활기찬 공간으로 변해 있었어요. 마치 죽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안내원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쪽으로 오시면 한국에서 온 수석 기술자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조금 긴장된 마음으로 따라갔어요. 작업장 한쪽에서 도면을 검토하고 있던 한 남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준호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울산 사투리가 묻어나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리처드슨 교수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 해군의 미래가 한국 기술에 달려있다는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박준호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신감이 빛났습니다. 직접 보시는 게 좋겠군요. 그의 손짓을 따라 저는 거대한 도크로 향했습니다. 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거대한 미 해군 구축함이 정비 중이었어요. 선체는 아직 페인트가 벗겨진 상태였지만 작업자들이 마치 정교한 시계공처럼 움직이며 함선의 각 부분을 조금씩 되살리고 있었습니다. 이 함정은 20년 된 구축함입니다. 우리는 이걸 완전히 새 것처럼 만들고 있죠. 박준호의 말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하나는 이곳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선박 기술을 접목해 북미 지역에서 압도적인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조선소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LNG 생산과 운송 사업도 현지에서 확대할 예정이에요. 그는 갑자기 태블릿 컴퓨터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저희가 사용하는 3D CAD 기반 설계 시스템입니다. 3D CAD란 3차원 컴퓨터 지원 설계 시스템으로 설계자가 컴퓨터상에서 선박의 모든 부분을 입체적으로 구현하고 시뮬레이션할 수 있게 해줍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함정 내부 구조가 3D로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화면을 스치자 함선의 내부가 마치 마법처럼 층층이 해체되고 재조립되었습니다. 저는 그 정교함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모두 이런 첨단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설계의 일관성과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였죠. 이런 기술 덕분에 설계 오류가 대폭 줄었고 건조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도 최소화됐어요. 미국의 많은 조선소들은 아직 이런 통합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알던 조선 기술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지난해 7월 하나오션이 미 해군과 함정수리 관계협정을 체결했고 불과 한 달 만에 USNS 월릿이라 정비 프로젝트를 수주했어요. 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MSRA는 함정수리와 관련된 기술적, 법적 협력 관계를 규정하는 협정으로 외국 기업이 미 해군 함정을 정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중요한 계약입니다. 한국 조선소가 미 해군 선박의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한 첫 사례라 의미가 크죠. 그의 눈빛이 자부심으로 빛났습니다. 중국이 미국보다 2배가 넘는 선박 건조 능력을 바탕으로 함정을 쏟아내는 상황에서 미국은 자국의 조선 인프라 부족과 기술력 쇠퇴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 한국의 역할이 중요해진 거죠.
태블릿 화면이 전환되며 작업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거제 조선소에서 300여 개의 세부 정비 항목을 처리했고 선박의 방향타를 완전히 교체하는 등 고난도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특히 도면이 없는 상황에서도 주요 부품을 역설계했다는 점에서 미 해군 관계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죠. 그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개발한 디지털 트윈 기술입니다. 디지털 트윈이란 실제 선박을 가상 환경에서 완벽하게 재현한 디지털 복제본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유지보수와 성능 개선에 활용하고 있죠. 실제 선박에 적용하기 전에 가상 환경에서 모든 변수를 테스트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수준의 디지털 트윈 기술을 가진 조선소는 세계적으로도 소수에 불과합니다. 패트릭 무어 미 해군 군수수송사령부 한국사무소장이 이는 양국 간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어요. 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군수수송사령부는 미 해군의 군수물자와 장비 이동을 담당하는 핵심 조직입니다. 닐 코프로스키 주한 미 해군사령관도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대규모 정비를 수행하는 능력은 한미 간의 강력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그런 기술이 정말 한국에만 있나요? 미국에선 할 수 없는 건가요? 박준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험의 문제죠. 한국은 지난 30년간 세계 최고의 조선소를 운영해왔습니다. 우리는 매일 배를 만들고 수리하고 개선해왔어요. 미국은 그동안 다른 일에 집중했던 거죠. 현장에서의 정비가 가동 중단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 작전 준비 태세를 향상시킨다는 점을 미 해군이 특히 높이 평가했어요. 그가 덧붙였습니다. 작전 준비 태세란 군함이 언제든지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는 저를 작업장 깊숙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함선의 핵심 부품들이 정교하게 분해되어 있었어요. 미국 조선소가 연간 평균 1.6에서 1.8척의 이지스 구축함을 생산할 수 있는 반면 한국 조선소는 연간 최소 3척의 전함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갖추고 있어요. 이지스 구축함은 첨단 레이더 시스템을 갖춘 미 해군의 주력 전투함으로 미사일 방어와 다양한 해상 작전을 수행합니다. 이런 차이가 결정적이죠. 그때 박준호가 갑자기 작업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특별한 빛이 있었어요. 교수님, 우리는 단 한 척이라도 사람 목숨에 책임을 지는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건 단순한 자부심이 아니었어요. 책임감이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본 것은 제가 오래전 아버지의 눈에서 봤던 것과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조선소를 나오면서 복잡한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봐왔을까? 한국의 조선 기술을 단순히 값싸고 빠른 것으로만 판단했던 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돌아온 후 하버드에서의 발표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원래 준비했던 발표 내용을 전면 수정해야 했어요. 진실을 말해야 했으니까요. 연구실에 틀어박혀 새로운 자료를 찾아보던 중 세계 조선 시장의 현실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데이터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압도적인 격차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선박인 LNG선과 유조선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죠. 더 놀라운 것은 미 해군이 계획 중인 신형함정의 핵심 기술 중 상당수가 한국에서 개발된 것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최근 미 해군과 한국 조선 업체 간의 급속도로 강화되는 협력 사례들이었습니다. 지난달인 2025년 4월 30일 존 펠런 미국 해군 장관이 직접 한국의 HD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와 하나오션의 거제 조선소를 방문했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는 단순한 시찰이 아닌 미국 해군의 미래를 위한 파트너십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 하나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전 세계 어떤 조선소도 HD현대, 울산 시설의 생산 능력에 필적하지 못한다. 이건 단순한 찬사가 아니라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하나오션이 미 해군의 보급함인 USNS 월리시라와 USNS 유콘의 정비 및 수리 계약을 체결했다는 기사도 찾았어요. USNS는 미 해군 군사수송선을 의미하는데 이는 군수물자와 연료를 전투함에 공급하는 핵심 지원 함정입니다. 이 계약은 한국 조선소가 미 해군 선박의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한 첫 사례로 미국의 조선 산업 회복과 해군력 강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오션이 지난해 7월 미 해군과 함정수리 관계협정을 체결한 후 불과 한 달 만에 월리시라 정비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는 점이었어요. 보고서에 따르면 정비 작업은 하나오션 거제 조선소에서 진행됐으며 첨단 자동화 숙련된 인력을 갖춘 한국 조선업의 강점을 확인시켰다고 해요. 더 놀라운 자료도 찾았습니다. 현행 미국 법상 미국 기업이 아니면 사실상 미 해군 함정 수주가 불가능한데 효율성을 최우선하는 새 정부가 이런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지난해 11월 7일 한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보수 수리 정비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미국이 선박 건조 준비가 될 때까지 다른 나라에 주문할 것이라며 동맹국들의 대미 투자뿐 아니라 직접 수출 가능성까지 언급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그동안 믿었던 미국 우선주의가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제니 어떻게 지내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아빠. 발표 준비 때문에 조금 힘들어요. 무슨 발표인데? 미 해군의 재건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다녀왔어요. 이제 한국 회사가 운영하더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말이 들려왔습니다. 알고 있단다. 사실 나는 기쁘게 생각해. 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미국 해군의 상징적인 조선소가. 아버지가 제 말을 부드럽게 끊었습니다. 제니 내가 아직 모르는 게 있구나. 그 조선소는 내가 떠난 후 거의 20년간 방치됐었어. 녹슬고 흉물이 되어가고 있었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와서 다시 살려냈어.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의 역사는 그저 녹슬어 사라졌을 거야.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존경, 감사, 그리고 희망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그 가치를 지켜내느냐야.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잊고 있던 가치를 다시 일깨워줬어. 전화를 끊고 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버드 캠퍼스의 풍경이 갑자기 다르게 보였어요. 그동안 미국과 세계를 바라봤던 제 시각이 얼마나 좁았는지 깨달았습니다. 미국과 한국 경쟁이 아닌 협력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발표 자료를 완전히 새로 준비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기로 한 거죠. 아무리 불편한 진실이라도 말이에요. 발표 당일 하버드 케네디 스쿨 강당은 학자들과 정부 관계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스기야마 교수도 앞줄에 앉아 있었죠. 그의 표정에서 기대감이 읽혔어요. 아마 제가 한국 조선 기술의 한계를 지적할 거라고 예상했겠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연단에 올랐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진실을 말하는 것은 항상 쉽지 않죠. 특히 그 진실이 자신의 편견을 인정하는 것일 때는요. 안녕하세요. 제니 리처드슨입니다. 오늘 미 해군의 재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몇 장의 슬라이드는 계획대로 진행했습니다. 미국 해군의 현황, 도전 과제들을 보여주면서 청중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청중을 응시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배가 아닙니다. 한국은 지금 미국 해군의 시간표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청중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스기야마 교수는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미국과 한국의 해군력 비교, 조선 기술력 격차, 그리고 최근의 협력 프로젝트를 보여주는 간결한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현실 즉시 한미해군 조선 협력의 필요성. 중국 해군 함정수 350척 2023년 30척 추가, 15척은 대형 전투함. 미국 해군 함정수 306척 2023년 2척 추가. 연간 이지스함 건조 역량 미국 1.8척대 한국 3척. 하나오션미 해군 정비 계약 성공 사례 도면 없이 300 정비 항목 완수. HD현대 군용 선박 건조 협력 MOU 2025년 4월. 간결한 데이터는 주변의 긴 설명보다 더 큰 충격을 주는 듯 했습니다. 청중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지난주 저는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20년 전 제 아버지의 마지막 근무지였던 그곳은 이제 한국 기업 하나가 운영하고 있죠.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제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미국 해군의 상징적인 장소가 외국 기업의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소유권 이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부활을 보았습니다. 죽어가던 조선소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거죠. 화면에는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과거와 현재 모습이 나란히 등장했습니다. 20년 전의 황폐한 모습과 현재의 활기찬 모습의 대비가 명확했어요. 청중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과거 무시했던 한국조선 기술은 이제 미 해군 작전의 중추가 되었고 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일했던 이 조선소를 다시 숨쉬게 만든 건 한국이었습니다. 말을 이어가는 동안 눈가에 살짝 물기가 맺혔습니다.
감정을 누르려 했지만 아버지와의 대화를 떠올리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청중은 조용히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의 실패가 아닙니다. 이건 협력의 성공 사례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해양시대의 시작인 거죠. 스기야마 교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마 이런 방향 전환을 예상하지 못했겠죠.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진실을 말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저는 한국-조선 기술의 핵심 요소들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하청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기술의 주도국입니다. 그들의 용접한 줄 설계 하나하나가 미국의 함정을 움직이게 합니다. 청중 중 몇몇 외교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겠죠. 저만 편견에 사로잡혀 현실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제가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만난 한국 기술자 박준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 한 척이라도 사람 목숨에 책임을 지는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말이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화면에는 한국 조선소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첨단 용접 기술, 디지털 트윈 설계 시스템, 자동화된 품질 관리 시스템 등이 생생한 영상과 함께 등장했죠. 여기 보시는 것은 한국 조선소들이 사용하는 3D CAD 기반 설계 시스템입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함정의 구조가 세밀하게 디지털화된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이 기술은 설계의 일관성과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오류 가능성이 대폭 감소하고 건조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도 최소화됐죠. 미국의 많은 조선소들은 아직 이런 통합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개발한 디지털 트윈 기술입니다. 실제 선박을 가상 환경에서 완벽하게 재현해 유지 보수와 성능 개선에 활용하고 있죠. 이러한 첨단 기술력이 있기에 도면이 없는 상황에서도 USNS 월리시라의 방향타를 역설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전환했습니다. 미국 최대 해군 조선업체인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와 한국의 현대중공업이 체결한 양해각서 MOU 서명식 사진이 화면에 떴습니다. 하나오션은 지난해 7월 미 해군과 함정수리 관계협정을 체결한 후 불과 한 달 만에 USNS 월리시라 정비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제 발표는 청중들의 관심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앞좌석에 앉아있던 스기야마 교수는 이제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패트릭 무어 미 해군 군수수송사령부 한국사무소장의 인용문을 화면에 띄었습니다. 이는 양국 간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관계를 강화할 기회가 많을 것이라고 무어 소장은 말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원래 도면이 없는 상황에서도 주요 부품을 역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저는 청중을 향해 손짓하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당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청중의 시선이 저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30년 이상 축적된 노하우, 끊임없는 혁신,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생명을 중시하는 철학이 담긴 결과물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미국과 한국의 공동 자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강당은 잠시 정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뒤쪽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몇몇 청중은 박수를 쳤고 또 다른 이들은 열띤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스기야마 교수가 연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어요. 리처드슨 교수님, 대단히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만 스기야마의 목소리에는 냉소가 묻어났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좋다고 해서 우리가 해군의 핵심 전략 자산을 그들에게 맡겨도 될까요? 동맹국이라도 언제든 국익에 따라 태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의 핵심을 외국에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이 아닐까요? 청중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스기야마의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품고 있던 의문을 직접적으로 건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기야마 교수님, 중요한 지적입니다. 하지만 이건 대신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들에게 배우고 있고 함께 성장하고 있죠. 군사 동맹의 본질은 서로의 강점을 공유하는 것 아닐까요? 미국과 한국은 70년 넘게 혈맹으로 함께해왔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한반도에 일어났다면 필라델피아의 부활은 한국과 미국이 함께 일으키는 또 다른 기적인 겁니다. 그 순간 뒤쪽에서 우렁찬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 해군 제복을 입은 고위 장교가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다른 사람들도 합류했고 청중들의 기립박수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스기야마 교수는 잠시 당황한 듯했으나 결국 침묵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발표 후 리셉션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펜타곤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리처드슨 교수님 용기 있는 발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공개적으로 말하길 꺼려했거든요. 한국과의 협력은 이제 우리 해군의 미래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하버드의 동료 교수는 또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술 이전을 일방향적으로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하지만 이제 그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해요. 당신의 발표는 그 현실을 잘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초강대국의 모습이 아닐까? 다른 이들의 강점을 인정하고 함께 발전하는 능력. 리셉션이 끝나갈 무렵 마지막으로 연단에 올라 마무리 말을 전했습니다. 오늘 제 발표가 많은 분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하나 더 준비했어요. 슬라이드 화면에 큰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2025년 한국 없이 미국은 바다에 나갈 수 없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도발적인 제목을 택했고 그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위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동맹국과 함께 더 강해질 수 있는 기회죠. 미래의 해군력은 단순히 함정의 숫자나 화력이 아니라 얼마나 효과적으로 협력하고 혁신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최근 논의를 언급했습니다. 최근 한국산업통상자원부 회의에서도 한국의 조선업 기술의 이점이 양국 간 산업협력의 중요한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논의되었습니다. 하나의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통계를 강조하며 계속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최근 보도한 것처럼 전 세계 어떤 조선소도 HD현대의 울산 시설의 생산 능력에 필적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청중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저는 최근 발의된 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지난달 마이클 리와 존 커티스 상원 의원이 미 해군과 해양경비대의 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동맹국가의 조선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 조선소의 역할이 중요하게 언급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직후 한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며 선박 수출뿐 아니라 보수 수리 정비 분야에서도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닌 현실적 필요성을 인식한 발언입니다. 하나오션 김대식 MRO 사업 담당 상무의 인용문을 화면에 띄었습니다. 한국과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 유지에 헌신해온 미 해군의 이번 프로젝트로 기여할 수 있어 큰 영광입니다. 원리 실화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미 해군의 핵심 파트너로서 더 큰 기여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제 목소리에 확신이 실렸습니다. 글로벌 해군 MRO 시장은 약 80억 달러 규모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MRO는 함정의 유지보수 수리 정비를 총괄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하나오션은 올해 미 해군 함정 56척의 MRO 계약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HD현대중공업과 HJ조선도 이 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글로벌 해군 MRO 시장의 전략적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발표를 마무리하며 강단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청중과의 거리를 좁히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중국 해군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동맹국가의 협력을 통해서만 해양 패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은 이제 우리 해군의 미래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는 조선업과 첨단 원자력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며 양국에 모두 이익이 되는 협력 모델이 될 것입니다. 청중들은 다시 한번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강당을 나서며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지켰던 바다를 이제 한국이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의 보스턴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발표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마치 오늘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세계 질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제시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상치 못했던 국가 대한민국이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제 발표가 대성공이었어요. 아버지의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제니. 내가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아빠,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같이 가보는 게 어떨까요? 제가 만난 박준호 기술자를 아빠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구나. 가보자.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래전 아버지가 저를 조선소에 데려갔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새로운 조선소로 안내할 차례였습니다.
30년 전 아버지가 저에게 저기 보이는 배들이 우리나라를 지키는 배란다고 말했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아버지에게 말할 차례였습니다. 아빠, 저기 보이는 배들은 이제 한국과 미국이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함께 미래를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한국과 미국이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를요. 더 이상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미래의 바다를 움직이는 거인입니다. 한국이 없으면 미 해군도 없다. 이제 그 진실을 세계는 조용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니 리처드슨 교수의 발표는 단순한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인식 전환이었습니다. 이제 미국은 한국을 작은 동맹국이 아니라 바다의 미래를 함께 만드는 진짜 파트너로 바라봅니다. 한국 없이 미국은 바다에 나갈 수 없다. 하버드에서 울려 퍼진 이 선언은 21세기 동맹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필라델피아 조선소엔 한국과 미국의 기술자들이 함께 미래를 조립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드는 건 철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경쟁자가 스승이 되고 스승이 동반자가 되는 시간. 한국이 없으면 미 해군도 없다. 이제 그 말은 놀라운 고백이 아니라 세계가 조용히 인정한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업의 발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감동 10X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항상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